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란입니다. 민티란과 함께하는 달리기 책 함께 읽기. 오늘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8장 죽는 날까지 18살을 읽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하루키는 달리기에서 트라이애슬론으로 운동의 영역을 확장합니다. 이번 8장에서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하루키는 사이클이 도구라는 점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도구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고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상을 한번 크게 당한 이후에는 더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사이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는 엄청난 속도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자전거가 굉장히 정교한 기계라는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키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자전거의 매력이라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속도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인간의 신체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탈 것 중 가장 빠른 탈 것입니다.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고요. 글라이더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죠. 하지만 자전거는 사람의 두 다리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다리 에너지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기계 장치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때로는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자전거의 에너지 효율성이 자전거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70에서 80% 정도쯤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이 화석 연료를 에너지로 만드는 에너지 효율성이 40%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기계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냥 두 다리만으로 달리기만으로는 절대로 만들 수 없는 속도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또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42km지만 자전거는 웬만한 대회가 기본이 200km 이상 정도쯤 되고요. 뚜르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수천 킬로미터를 달립니다. 이런 고효율의 기기가 내는 속도감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일반인들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으신 분들도요.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로드 자전거를 타시면 시속 30km 내는 건 정말 쉽고요. 40km까지도 충분히 내실 수 있습니다. 훈련된 선수들은 로드로 시속 한 60km 정도를 달리고요. 마지막 골이 나는 피니시 라인에서는 거의 7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립니다. 내리막에서는 정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서 투르드 프랑스 내리막 질주하는 로드 자전거 영상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속도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도,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 짜릿한 속도, 때로는 잠시만 방심하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다른 어떤 추가적인 에너지 없이 순수하게 내 두 다리에서 나온 에너지로 달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내 두 다리만으로 이런 엄청난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해주고 마치 자기 자신이 좀 초능력자가 된 듯한 느낌? 뭔가 자신을 초월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짜릿함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이유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 자전거를 정말 많이 탔고요. 자전거를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강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다 보면 때로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달리기 하면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말 속도감을 높여야죠. 속도를 높이고 속도감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중독성도 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전거는 기계장치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자전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기계장치라는 말은 그것을 더 효율화할 수 있고 새로운 장치가 발명되기도 하고 그 기계장치를 스스로 수리하거나 개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레고를 조립할 때 느끼는 감정이랑 조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기계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계 장치의 어떤 특징은요, 더 좋은 부품이나 제품들이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품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약간 더 효율적인 그런 기기, 부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 가볍고 더 에너지 효율성이 좋고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하면 내 몸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도 더 좋은 기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크로몰리에서 바디를 크로몰리 강이었는데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바꾸고 그 다음에는 티타늄이나 카본 프레임 같은 걸로 바꾸게 되면 완전히 다른 주행 감각 그리고 속도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고 기어도 점차 업그레이드 시키고 타이어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브레이크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가지만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고 특히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손가락 몇 개로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야말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장비의 부품을 이제 구매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하면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새로운 장비를 조합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재미가 엄청나게 쏠쏠하죠. 이거는 또 달리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전거만의 굉장히 독특한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즐거움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대표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키에게는 자전거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하루키는 왜 자전거를 타는 걸까? 그건 아마도 자전거와 달리기가 가진 유사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도움이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 혹은 정말 아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무아지경의 순간들을 달리기와 자전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성공하는 그런 것들도 또 반복이 되죠. 그런 것들이 러너들이 자전거를 딱 타면요, 뭔가 뭐지?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좋은데? 라고 느끼는 것이 자전거를 타면서 달리기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하루키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키는 이 책에서 달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말 좀 그런데요. 하루키가 달리기 좋은 점, 자기가 왜 달리는지를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하루키가 왜 달리는지 시원한 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내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난 이런 이유로 달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이유는 말이나 글이나 영상으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 반짝이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달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루키는 뉴욕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그런데 하루키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만사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라고요. 하루키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약간의 욕심을 부립니다.